네, 세월호 사건 초반 정부는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죠. 하지만 이것과 달리 허둥지둥 혼선을 빚으며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지난 27일 정홍원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재난대응 매뉴얼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완벽한 개선안인데 사고 터지면 공영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개된 해경이 공개한 영상 보셨죠? 예,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갑판이 너무나 텅 비어 있었고요. 해경은 안으로 진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가장 먼저 탈출을 했고요. 초기 대응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기 대응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경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좀 충분한 전문성을 미리 갖추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전문성을 갖춘 해경의 이제 이 전문 팀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빨리 나타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해양 군안 체계가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정홍원 총리가 또 사고 수습이 좀 늦어진 데에 대해서 미흡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사고 수습 과정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큰 영향을 미칠 일은 없겠죠. 그래도 일단 사고 수습을 한 다음에 상태를 수리하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담당자 사기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미 사실은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난 2월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언급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내용이 소방방재청과 국가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이 안전행정부로 변경 설치가 되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이 이관됐던 이유가 무엇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방방재청이 맡았던 이 인적 재난에 대한 이제 기능이 안전행정부로 이관이 됐던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기능 이관에 대한 논의는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당시에 이제 도심에서 폭우로 엄청나게 피해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이 또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이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관할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재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국가방재안전연구소인 국립재난안전연구소원 같은 경우도 소방방재청 소속이었다가 안전행정부 이관이 됐어요. 결국 이제 2011년 당시에도 이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의 능력이 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또 안전행정부가 이번에 또 비판을 받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 지휘 체계의 문제라고 보는 게 또 옳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지휘 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계속 인터뷰를 나눠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현장에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또 매뉴얼을 고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조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걸까요? 그게 전부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우면산 이후에 변화 과정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 자체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재난 대응이 잘 된다라고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장 대응 체계의 개선을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보다는 현장 대응 체계를 정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계속 훈련을 하고 테스트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보통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또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서 재난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이번만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 전체가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체계 개선이나 이런 걸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 재난 대응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 재난 대응 자체만 해도 분리가 돼 있거든요. 소방방재청하고 예. 안전행정부로 요거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일단 상황실을 하나로 합치고 관련된 인력들, 특히 이제 대응에 관련된 인력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육지라든지 도시에서의 재난 이런 것만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산악에서의 재난, 뭐 산불이라든지 바다에서의 재난, 여러 가지 해난 사고 이런 걸 담당하는 거는 또 산림청과 해양경찰청 이런 데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재난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좀 일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실제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인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문성이 축적이 되지 않는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순환보직을 좀 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방재나 재난 관련된 전문직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뭐 방재 안전 직렬을 빨리 이제 가동시켜야 된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한 이후로 예. 이 재난 관리 같은 분야가 좀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좀 없어진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선거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이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주민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끌만한 뭐 무슨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약을 해야 되는데 예. 재난 관리 같은 경우는 뭐 해도 표가 안 나니까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뽑힌다고 하면은 예. 뭐 중앙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쫙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로 이 각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주는 이런 교육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방 공무원들 뭐 인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재난 분야 분들을 좀 우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박사님 전문성도 문제인데 사실 인력 확충도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두 명인 지자체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력 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일단 2012년도에 그 안전행정부에서 방재 안전 직렬이라고 하는 직렬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 직군 중에 방재 안전 직렬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을 새로 뽑을 계획을 세웠는데 2012년 11월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직렬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아야 될지도 고민이 좀 부족한 상태고. 예.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뭐 순환보직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번에를 계기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방재 안전 직렬을 좀 뽑고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순환보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방재 안전 직렬에 들어오시면은 좀 더 오래 이제 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예. 정부에서 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이번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또 다른 공무원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방재 네. 안전 직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방재 안전 직렬을 뽑힌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예. 그분들은 그럼 한평생 그렇게 힘든 일만 하셔야 되는 거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서 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재라든지 예.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좀 많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고요. 네.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방재나 소방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식당에 오면은
예를 들어 10% 디스카운트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사회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네.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부나 사회에서 좀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도 중요하겠고요. 예. 그 인력이 책임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공무원 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